단결. 박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성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몰랐던 내용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오늘 된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왜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오늘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지금도 내가 오늘 너무 심각한 것이 그냥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국정원 대통령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설명드리는 걸 수 있는 거는 댓글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가 하면은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유세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댓글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셔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댓글보다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었고 댓글보다도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잖아요. 저들은요 사실은요. 드루킹 사건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은 알았잖아요. 사실은 댓글 부대가 이렇게 조정해서 문재인이가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 이런 처자를 댓글 부대 운영되는 걸로 몰랐는데 이때 이제 국정원에서는 자체 파악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김대중이가 전 대통령 수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김대중이 됐습니다. 그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원흉이. 김대중이가 저는 천주교신인 줄 알았더니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2년도에 기독교를 개정을 하더라고요. 와. 2002년에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10만 명의 댓글 부대를 양성했어요. 10만 명의 댓글 부대를 양성하니 지금 우리 국정 내에서 문재인하고 박근혜가 유세를 하는데 벌써 2002년도부터 댓글 부대를 운영했으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10년이 넘은 건데 얼마나 많이 양성됐겠어요. 이 내용으로 10만 명 이상이 양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 막 그렇게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댓글 부대가. 그러면서 문재인을 유리하게 막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원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이 평범하게 알기로는 문재인은 좌파 계통이 이걸 의식적으로 알잖아요. 사실은요. 네. 뭐 이 사람이 좌파다 이렇게 누가 떠들지 않아도 우리 나이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좌파다 이런 거 알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합니다. 저는 문재인은 좌파였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혀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문재인을 유리하게 댓글도 달아주고 뉴스에도 댓글 달아주고 이러는데 이 국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안사, 사이버사, 경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르바이트 요원을 3,500명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에서는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되고 문재인을 당선을 불리하게 댓글 공작을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3,500명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통이 나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 어떻게 또 그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타났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북한하고 밀약이 있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었을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얘기를 안 하고 북한하고 밀약이 있었다. 김대중 떨어뜨리려고. 이걸 근데 양심 고백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세할 때 당선이 되고 나니까 박근혜가 당선되고 문재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얘기를 또 다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국정원 내에 댓글 부대 요원 3,500명이 문재인을 떨어뜨렸다 이런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다가 제보를 하니 이 좌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신문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댓글 요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이제 종북 세력이 댓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댓글 공작하는 여성을 갖다 그냥 둘러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건화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게 쟁점화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맡았냐? 책임 수사관으로 윤석열 씨가 맡은 겁니다. 윤석열 씨가 맡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그냥 댓글 요원들 체포하고 수색하고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런 그 발표도 없이 무조건 가서 압수수색하고 무조건 체포를 하니까 그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다른 데로 내쫓았어요. 윤석열이를.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취임하는 걸 못 봐주겠으니 절대 좌파들을 못 봐주겠으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서울역에서 어떤 사람이 분신 자살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그 1년, 그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2013년 12월 31일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성이 현수막을 딱 2개를 떨어뜨리는데 박근혜 물러나라, 그 국정원 댓글에 주범 이명박 퇴진하라, 처단하라 이런 내용을 딱 내려드리면서 이 사람이 쇠사슬 같은 걸 묶고 신나를 뿌리고 이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불을 내면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옆에 동조하는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이 사람이 못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 119에 신고한 이 사람이 일부러 그냥 다 잡혀갖고 이송이 됐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죽고 난 다음에 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만 해도 우파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운이 있었다는 얘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왜냐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걸 119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 이제 이 사람 빨리 여기 큰일 났다. 이 사람 죽게 생겼다. 이런 부신자살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네가 뛰어내리지 않고 불만 났으니 사람 데려가라고 그래서 119 신고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인터넷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제보만 5차례 일단 한 사람이다. 전문적으로 이런 분신자살 하는 내용만 봐가지고 5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으로 이 사람이 5번 한 사람.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다 포털을 지는 거야, 또 있잖아. 응?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분신자살 하려고 한 사람의 신분을 또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일베에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은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면은 다 보상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사건만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신고가 된 거예요. 일베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대대적으로 그냥 또 시위를 해가지고 엄청난 사건화 시켜가지고 사회장을 치르고 이 사람한테 열사로 띄우려고 했는데 이게 잠재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이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예. 광우병 사태도 엄청나게 이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습이 안 될 때에 이명박 대통령도 참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실망이 됐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마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태극기 여기다 달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마가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이래서 이분이 꼼짝 않고 있구나 알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광우병에서 너무 엄하게 일어나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당신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무기를 그냥 재워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무기 1000여대를 들고 와서 여기서 다시 전쟁 비슷한 걸 일으켜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명박
족한테 쫄리니까 이명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요구하는 것이 얘네들이 뭘 요구했냐면은 사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걸 이명박이 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상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면은 국정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응? 그냥 얘네들이 그냥 좌파들이 그냥 마음 놓고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뭔가 제대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래저래 들은 풍어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공동체가 좌파 공동체가 제일 많이 생기고 마포에 공산당만 들어가는 빌딩이 생겼고 성남에 공산당들만 오르내리는 빌딩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 초대해다 교육받을 때 들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의 그 광우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번에 양심 선언한 내용을 가지고 분신 자살하면서 그렇게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이. 그래가지고 뒤집으려고 했어. 박근혜 때 첫째든 둘째 해든 뒤집으려고 했는데 어느 우파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얘는 목소리 똑같은 사람 5대 똑같이 그렇게 신고만 한 사람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사회장도 무마가 됐고 열사도 무마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광주 무슨 망월동 거기 묻히면서 끝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이 사회장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제가 사회장 하려고 그랬고 네. 열사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게 네. 무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분신에서 일어난 이틀에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묻히면서 이게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 나라가. 그랬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윤석열이 다시 와가지고 댓글 수사 다시 한 거예요. 댓글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때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그 감옥에 갔잖아요. 200명. 응? 그 사이버, 보안사,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 200명이 전부 감옥에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수사 책임자로 있으면서. 응? 근데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블릿 PC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파들한테 관심을 다시 받게 됐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내용 끝나고 이제 잠깐 거론할 건데요. 그렇게 200명을 다 감옥에 넣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무슨 권한이 없었냐면은 그렇게 댓글 공작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거가 못하게 됐었어요. 그 못하게 된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총풍 사건으로 인해서 안보 주권이 중공하고 북한에다 넘어가요. 정보 주권? 네, 정보.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면은 정치 정보가 있고 군사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군사 정보는 우리 군사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정치 정보 이게 중공으로 북한에 다 넘어가게 됐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사건을 김대중이가 또 만든 거예요. 이거를 조작한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완전히 외환죄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제가 요거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국정 요거 사건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요즘 윤어겐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치 권력에 금전 권력에 엄청나게 아주 이로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도 알다 보니까 저는 윤어게인에 절대 내가 많이 나오지 못해요. 제가. 근데 얼마 전까지 윤어게인 외치지 않으셨어요? 절대 저는 여기 지금 우리 백설이이 와 계신데 네. 이 백설이이 우리 교회 같은 멤버였었어요. 네. 이 교회 같은 멤버였었는데 윤어게인은 우리 교회에서 약간 윤어게인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런 사건이 그런 현재 실제 우리 기왕에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현실입니다. 말씀드리는데 2017년 3월 10일 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8대 0으로 파면에 결정했죠. 네. 그 재판입니까? 아닙니다. 그 재판 아니에요. 왜냐면 나 그 29밖에 안 되기 헌법재판소 때문에 네. 재판관 정족수 9명을 채워야 돼요. 네. 안 채웠죠. 네. 그리고 그 당연히 안 채웠으니까 그 9명 전원 계속 재판에 참여해야 돼. 9명이. 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 인용, 기각 각각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구성이 안 됐잖아요. 네. 재판관이.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해주시죠. 재판이 아닙니다. 네, 재판이 아니에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국가 반란입니다. 국가 반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죄선까지 한 명이 오셔서 8대 0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8대 0으로 죄가 있다 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게 그건데 그 재판입니까? 그 재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유선영께서 그래서 설명을 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의를 그렇게 내려야 돼. 네. 그럼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기 좀 진정하세요. 이제. 문재인도 대통령 저 아니고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이재명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투표가 해결될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 환수해오자고 여론이 막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때 아직 한국이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만하세요. 네, 그, 이어서 그래. 발표한 다음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죠. 요 됐습니다. 네네. 아, 왜냐면 지금 유성님 그래 발표한데. 그러면요 우리가 다 이러다 봐야 되거든요. 네, 저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네. 윤핵이라는 게 싫으니까 나오던 교회도 지금 안 나와요. 네. 우리 교회. 이 정보 체제가 안 갖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무기용기. 잠깐만 그만해 이제. 무기용기 아이씨.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 정지. 그거 안 합니까? 네, 정지. 그만 이거 하면 진짜 살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단 쫓아야 되겠네. 그만. 그런데 지금 이제는요. 지금 요즘 저 아리랑 싫어. 저기 손들 미소 막았죠.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미국보다 더 훌륭해요. 오늘 발표하는 됐습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생일잔치. 이제는 아니 진짜 생일잔치 이게 얘기를 전시작전 환수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미국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이제 북한 정도는 완전히 그러니까요. 충분히 네, 합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중국도 우리한테 못 당해야지. 그거 없어. 네, 지금 됐습니다. 시간 뺐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 조금밖에 못 했다. 저를 왜 불러주세요? 부르지 마세요. 얘기 좀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그냥 자랑이 아니라 사실 요즘 시대에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예? 그게 왜 그래 됐냐? 지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이가 그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커왔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이분들의 활동 단체 이름이 청청모잖아요. 청청모가 뭐냐면 청주께 척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5.18 사건 일으켰을 때에 청주회 모임, 청주회 회원들이 광주 일대에 구축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광주 일대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유병헌 씨라고 연합사령관 한 사람이 청주회 의원이기 때문에 북한이 넘어오는데 거기 다 항구를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군이 넘어오는 항구의 문을 유병헌 연합사령을 했던 사람이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18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때 연합사령 같은 데 사성장군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 밑에 육사세며 공사, 회사 이 사람들이 청주회 의원들이 안 됐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몽땅 다 청주회 회원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 나라가. 하나회 육군사관학교에서 하나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힘을 보신다 해가지고 하나회를 다 숙청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잘 아는 참모총장도 1년 임기 내려놓고 떨어져 나왔어요. 제가 잘 아는 참모총장도. 그 이전서부터 5.18 때서부터 청주회 의원들 기른 겁니다. 길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청주회 의원들로 지금 다 포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5.18 10% 가산점 된 사람들이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모든 데 다 포진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론을 주도하는 공직자들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지금 다 10% 가산점 받아가지고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 주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여론 주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너네들 해볼 때는 해봐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응?
그런데 저희 청구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팀 수사권 말씀드릴 건데 윤석열이 같은 사람도 그런 엘리트들도 권력에 금전에 그냥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 조사할 때도 그냥 무조건 잡아들이고 무조건 수습하고 그런데 대통령 취임했을 때 나와가지고 보니까 200명 갖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경찰청장, 사이버 사령관, 보안사령관, 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집어넣었다서 200명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는 같은 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약간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갖다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요. 이재명이가 왜 그 단식 투쟁할 때 있었죠? 자기가 대통령할 때 단식 투쟁할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저 양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위로한다고 노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아유 이제 그만하지 뭘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는지 아세요? 손을 이러면서 제가 아주 정확해요.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문재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아닌 사람이? 응?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저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내가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윤석열도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헌법도 개정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교회도 폐쇄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갔으면은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찌끔이라도 이재명보다 양심이 있으니까 막무가내 못하니까 쟤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쟤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똑똑히 들었어요. 그 어떻게도 우파 촬영 그걸 갖다 내놨는지 그걸 보면서 그래 너네들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동수 씨가 그때 어떤 내용을 할 때 아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판 깔아줬네 내가 그렇게 대답한 적 있었잖아요. 계엄령이 저게 자작극이라는 걸 갖다가 약간 비슷하게 얘기해서 아 그러면 이재명 판 깔아줬네. 지가 못하니까 이재명한테 판 깔아줬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본인이 발표할 때에. 예? 그래서 저도 그래도 초기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보 주권이 몽땅 북한에 넘어가고 일본에 넘어간 이유가 이 사건 때문입니다. 국정원 요원 최인수 당군 고문 사건 때문에 몽땅 넘어가게 된 거예요. 최인수라는 사람은 중국 선양에서 공작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간첩같이. 여기는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와이프가 중학교 선생님이고 아들 둘 두고 선양에서 북한에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골동품을 남한에다가 팔아가지고 이문을 너무 많이 남겼어.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공작 금액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잘 바쳤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너무 성질을 나는 게 뭐냐면요. 김대중 때 22조 몇천억이 지금 북한으로 갔어요. 김대중 때 그때도.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이도 지금 베트남 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져가려고 그랬대. 약하게 얘기해. 그러면은 아니 저 북한 지금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어떻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저렇게 못 사는 그렇게 가서 사람들 300만 명이 뭐 몇만 명이 금지를 가서 무슨 뭐 고난의 행군도 하고 막 이런 나라 지금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돈으로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보내주면 저거 못 살아. 그런데 왜 보내줘야 되느냐? 거기에 지령에 의해서 거기에 공작금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이 사람들이 그 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돈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난 청청모에다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걸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지금. 최인수 사건을 다시 넘어가면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국정원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 김대중 사건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창이하고 김대중이하고 후보 시절에 이해창이가 너무 앞서가지고 이해창이 떨어지게 생겼어. 김대중이가. 근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해창이가 뭐 약점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군대 안 가고 몸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어떻게 이해창이 너무 앞서가는데 김대중이가 방법이 없으니까 전방에다 총통 사건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해창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보파리 한다. 이 보수 사람들은 안보파리 한다. 응? 저것도 저렇게 총통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안보파리 하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대법관까지 지난 사람이 그 말을 예명시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했는데 이거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해창이가. 그럼 전부 자작극이잖아, 본인들이. 자작극이 증명이 되니까 그걸 갖다 뒤집어 쓰려니 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난파한 애들에게 전향한 애들에게 그거 삶아가지고 또 국정원에서 그냥 막 고문해가지고 지네들이 나발 좀 불게 만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부부니까? 남의 전향한 애들이? 자기들이 안 했는데 불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얘기를 했냐면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갖다 뒤집어 씌우십시오. 이걸 갖다 이제 국정원에 그 남한테 한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런데 잡아온 게 저 엄청나게 굵직한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정말 돈도 많고 정말 그 북한에서 진짜 제일 최고의 공작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게 이때서도 중요합니다. 이때서 내용이 뭐냐면은 잡아와가지고 국정원에서 엄청난 고문을 했어요. 이제 이걸 갖다 만들어내려고 말을 나오게 만들어내려고. 너 그랬지? 어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것이 그냥 뭣도 모르고 힘들으니까 맞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아주 국정원이 조용히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안보 주권이 넘어가지 않을 때야. 근데 얘가 그걸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머리손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가 고문에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쉬는 동안에 빠져나갔어. 탈출해 나왔어. 탈출해 나와가지고 처음에 한나라당 찾아간 거야. 그래도 벌써 자기가 살아나려면은 우파에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나라당 건물을 찾아갔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조날 이 운명이다 보니까 한나라당에 경비원도 없고 컴컴하게 건물이 다 비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려고 어디로 갔냐? 중앙일보사로 간 거예요. 중앙일보사로 가가지고 중앙일보사의 최종 홍석현에까지 보고가 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 최인수가 한나라당에서 딱 잡아가지고 제대로 운영해가면서 제대로 방송했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정상으로 갈 건데 이게 중앙일보가 하면 중앙일보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것도 가짜로 만들어내는 단체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태블릿 PC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윤석열이가 참고자료? 뭐? 태블릿 PC 참고자료. 참고자료도 안 줬어. 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는 그냥 억울하게 희생이 된 건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앙일보사에 그때 당시에 홍석현이나 이건희의 어떤 사태냐. 난 그래서 지금 저 삼성이나 홍석현이 제가 완전히 원수를 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아주 병이 걸렸어요. 제가 지금요. 한 맺힌 병이 더 걸렸어요. 지금요. 홍석현이 또 어떤 사건이 계류되어 있었냐면요. 방송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북한이 취재하고 싶은 거야. 북한을 제대로. 그래서 재미고프한테 속아가지고 100만 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에 넘어간 거야. 100만 불을 주고 재미고프한테. 그런데 대나 이 재미교파한테 그 홍석현이가 뒤집어 쓸 형편이 된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 외화 밀반출을 한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 홍석현이가 얘를 이용해서 취재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대로 집어서 외화 밀반출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겠다고 하는 거에 걸려 있었던 거야. 재미교파하고. 그러니 홍석현이 야 이때다 이걸 기회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국정원하고 나라하고 내가 협의를 봐가지고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 있었고 이건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매부니까 이제 이 사건 갖다 자기 혼자 알고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이건희한테 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희도 사실 삼성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빌려오고 얻어오고 훔쳐오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건희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아주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석현이고 이건희고 완전히 일본에게 완전 충성자가 된 거야. 충성맨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홍석현이는 그냥 국정원에다가 내가 이런 사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가 알아서 해. 내가 이거 방송에 낼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대중이가 그냥 완전히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멀쩡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못 살게 굴 만큼 그렇게 했으면 이게 들통이 나면 이건 외환죄래요 이게. 그러면은 그게 일본이나 JTBC에서 이걸 다 많이 물어보세요. 이 사람 대통령 못해요. 그냥 나와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 엄포에 눌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한 거지. 국정원에서 진짜. 그러고 이제 일본에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걸 갖다 중국에서 데려왔고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김대중이가 중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외환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정보가 다 중국으로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수가 없는 사태가 된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관계는 일본이 지금 이건희한테 그 정보를 듣고는 이제 국정원에 이제 완전히 엄포를 넣는 거죠. 왜? 당신들 어협정이나 지금 김대중 당신이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심한 고문을 했다는 사건도 알고 있으며 당신이 태평양에서 바다에 떠내려가지고 수장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내가 나가 부르겠다. 일본에서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 태평양의 수장 사건은 우리들은 다 아는데 젊은이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이일학 씨가 김대중이가 완전히 방골이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걸 일찌감치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 납치해가 태평양에다 수장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일본에서 아니나 김대중 패 어떤 사람 연결돼가지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을 안 한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나온 거 이걸 갖다가 발표하겠다고 하니 김대중 얼마나 망신입니까? 만약에 그 발표가 되면.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어협정을 다시 그때 그 김대중 오부치 한일 회담이래요 이게 그게. 그래서 어협정이 다시 돼가지고 경상도 어부들은 자리를 잃은 겁니다 사실은. 걔네들이 일본에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더 밀고 늘어져가지고 독도의 동도를 완전히 일본 수중으로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다케이치가 총리가 이거 취임하고 나서 얼마 후에 독도에 군함을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국기 들고 발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독도가 자기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법적으로 네. 독도가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놓고 주장 못해요. 그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무혐의다. 사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남의 대통령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협박했기 때문에 사기. 지금 만만하니까 일본이 막 야만해. 저렇게 하는 야만국이야. 솔직히 말해서. 네, 그건 일본이 야만국인데.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내리고 많은 사람 잡아간 거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한다고 만세운동 한다고 태극기 든 사람 이관순 열사한테 당신 왜 이렇게 불온한 짓을 한 짓이요? 왜 불온한 짓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댓글 조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체포하고 구속하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이거는 안보나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람은 옛날에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의 힘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고 자기들이 주도권 잡은 거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북한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 사건 나더라도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애국심이나 이런 국가관이나 이런 걸 심을 수 있는데 나 오늘 살짝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오시라고 한 쯤에 그 강남에 무슨 집 산다는 사람 다 올 줄 알았더니 안 오시고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 알겠습니까? 최인수 사건도 알지도 못해요. 아무도. 김대중이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때 이 사건을 일으켜놓고 뭐를 또 확대시켰냐면은 노벨상, 노벨 평화상 받은 거를 국정원에서 방해를 공작하고 있다. 어? 스웨덴에 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해서 아주 막 못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걸 또 얼마나 대서부리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면서 요 최인수 사건을 딱 발표를 못하게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 북한이나 일본에게 옴짝가서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가 전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고 있는 문희상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문희상이가 이걸 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다 불러다가 대접하고 봉투 주고 이래서 지금 조용하게 넘어갔을 때에 이 문재인이 노벨상을 갖다 딱 깔아가면서 다 무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가지고 저들의 요구대로 그냥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아셔가지고 다른 내용보다 최인수 사건 아셔가지고 이때에 중공한테, 북한한테, 일본한테 우리 주권이 다 넘어갔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 이거 여론을 다 확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